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걱정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가온칩스고요. 네. 45,300원에 비중이 좀 30%예요. 비중이 약간 높으시고 45,300원대에 들어가셨어요. 네, 혹시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때 한 3주 전, 그때 51,000원 갔을 때 제가 사실 욕심 때문에 안 팔았어요. 네, 51,000원까지 보셨는데도 안 파셔서 네. 더욱더 네.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네.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뭔가 희망 가질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네, 올금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51,000원까지 보셨는데 네. 그까지 가능할까요, 대표님? 다시 정고점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심리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리시겠죠. 특히 이제 네. 비중이 30%다 보니 심리상으로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점에서 따라붙으면 늘 이런 상황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심리상으로 흔들리다 보니 결국은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언제 성장할 것이라는 측면보다는 내 본전만 오면 쉽게 손이 나가서 매도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이상이 올 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마음이 급해져요. 왜? 손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붙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서 따라붙다 보면 자꾸 수익은 작게 보고 손실은 키우는 버릇이 생겨요. 이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계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 30%도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확 잡으신 것 같아요. 좀 나눠서 잡으셨다면 조금 나을 뻔했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비중 30% 한꺼번에 잡았다면 좀 빠른 차익 실현했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럼 왜 올라올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따져보자고요. 그럼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도. 결국은 삼성은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1등, 뭐 세계 1위예요. 뭐 누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세계 1위가 바로 삼성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SK 하이닉스죠. 그런데 이 비메모리 쪽은 좀 얘기가 달라요. 삼성이 이 1, 2위 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쪽에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지금 각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에 대한 의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비메모리 쪽 순환과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업황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불안해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셔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릴까요? 시간은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악재에. 네. 그 시장 자체가 민감해서 그래요. 그거는. 근데 이게 시장 자체가 민감하다고 내가 지금 사실 우리가 순박자하고 엇박자가 있다면 어머님 지금 엇박자를 탔어요. 엇박자를 타서 가요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엇박자 타면 어떻게 해요? 약간 기다리시죠, 그죠? 그렇죠. 불안하고. 네, 약간 기다리셔야지. 엇박자 탔으니까. 순박자가 돌아올 때까지. 교체를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했어요. 교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구간에서 이거 교체가 다른 어떤 좋은 종목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조금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씀도 제가. 저라면 들고 갑니다. 어머니. 저라면 네. 솔직히 저는 약간 장기 투자 성향인데 저라면 이거 8만 원까지 들고 갑니다. 네, 8만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확실히. 최소 네. 8만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네. 조금 마음을 여유 갖고 좀 더 위로가 되네. 그래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고민 해결이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요. 네, 한 분 분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긍정 의견 주셨는데 가온칩스 하면 뭐 ARM 상장 관련해서 잠깐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또 우리 팀장님이 또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팀장님 조범수 팀장님이요. 두 분이나 계신데 다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뭐 가온칩스 사실상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예병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업군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메모리 관련주 특히나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 비해서 좀 하락세가 좀 짙긴 한데.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오늘 6일이고 현재 미국 시간 기준으로 5일이죠.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발표를 진행했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쟁사들이 계속 오히려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얻는 이득은 지속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과 상당히 면밀한 관계에 있는 편입니다.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정장, 이 부품 쪽들은 지속해서 이어질 구간이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가온칩스가 일단 저도 오늘 기준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내 보여줄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은 했었는데 다만 시장세가 너무 약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이렇게 추구하시는 방향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이렇게 즐비해 있는 만큼 이번에 좀 이벤트가 좀 지난 이후에 차츰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일부 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방향성으로 조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도 네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조금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수익을 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전화번호 안내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원익 QNC 네, 매수가랑 비중 27,500원에 10%입니다. 27,500원에 비중 10%. 혹시 그저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11일 정도는 된 것 같은데 9월 25일요. 25일에 들어가셨고요.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고 네, 어제 다행히. 오늘 네. 좀 상승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권이신데 또 반도체주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네 분이 또 얼마 올 긍정을. 정도까지 갈까요? 목표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원익 QNC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 그러니까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반도체 종목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자회사 부분을 빼고 이 별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도 역시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시점에서 이 최악에도 버텨냈던 기업을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피크아웃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 원익 QNC에 대한 실적도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자회사 모멘티브에 대한 실적이 더 더해지면서 22년도 같은 경우엔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견조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수급 동향을 좀 보더라도
지금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일단은 연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고가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실적을 보셨다시피 이미 이전 뭐 20년도, 21년도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그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일단 뭐 비중도 한 10% 정도로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정도인 뭐 35,000원 정도로 보시고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QNC의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좀 반도체 업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도 그러니까요. 다가오니까요. 반도체 뭐 3분기가 저점이다라는 네. 그런 중론이 또 있잖아요. 그 전에 좀 종목들 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 혹시 손여러 팀장님 있으실까요? 네, 뒤에서 소근소근 하셔가지고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매매 자신 있으신 분야원단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SNS 이렇게 좀 변동성 강한 종목을 원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 역시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이 바닥을 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관의 차익이 나왔지만 어떤 엔비디아, SK하이닉스의 라인을 타는 종목 중에서 가장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해당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는 근소하게 저평가 영역에 있지만 엔비디아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 분, SK하이닉스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 분, 뭐 시스템 반도체, GPU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 분이 한다면 한미 반도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차폐 장치 이런 것들은 이미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이고 HBM3를 생산할 때 가장 필수로 할 수 있는 TC 본더 이제 우리가 HBM3가 메모리를 적층한 거죠. 근데 적층할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피를 작게 하면서 서로의 전자파 간섭 없게 만드는 장비를 이제 TC 본드라고 하는데 이 TC 본드를 한미 반도체가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엔비디아가 HBM3를 만들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찾을 것이고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이제 HBM3를 위한 TC 본더 9월달 이제 올해 4월달에도 수주가 있었고요. 9월달에도 수주가 있었고 최근에 아마 한 3일 전인가 또 SK하이닉스발 수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오늘은 음봉이지만 만약에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확인된다고 하면은 뭐 HBM3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그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탑픽까지 또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분께서 또 반도체주에 대해서 항상 긍정 의견을 주셨으니까 어떤 뭐 전략을 짜야 될지 정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팀장님, 반도체주에 대해서 지금이 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뭐 탑픽주가 따로 있으실까요?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뭐 이제 많이 좀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 이제 뭐 DDR5 관련주라든지 HBM 관련주, 뭐 비메모리 관련주, 이제 메모리 관련주랑 HBM 관련주를 엮어서 보기에는 좀 이제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분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고 자산이 많이 소모가 됐다는 이야기로 토대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좀 올라왔을 뿐이지 아직 명확하게 돌림 시그널이 올라올 만큼 현물가가 이렇게 의미 있게 ASP가 반등이 나온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고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이 과연 나올까? 어느 컨센서스 정도 부합하는 수준 내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HBM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엔비디아 향해 수출 수입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매 쪽이랑은 연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낸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버향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매 리테일 쪽에 굉장히 연관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을 주축으로 했을 때 다우존스 특히나 경기 쪽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때문에라도 아직은 조금 더 주의를 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투자권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또 엔비디아 향해 또 기준권에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아마 발열 이슈가 또 연이어 붙은 것 같은데요. 적층형 구조기 때문에 발열 관련해서 좀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독점 형태로만 이어진다면은 저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주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술에 대한 진보를 위해서는 경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항상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지만 독점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경쟁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총 두 개의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 삼성전자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미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시장 내에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좋은 상승분을 만들었던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이 단 1% 매출 비중이 총 내 매출 1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독점 시장이 유지되고 3분기 이후 내년까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지속해서 올라간다면 정말 좋은 시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는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참 자주 드리는 좀 음모론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큰 시세가 나타나기 전에 언제나 반도체 내에서 메모리가 새로 신규 출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2015년도에 DDR4, 2012년도에 DDR3, 그리고 이번에 2021년도 고가권 내에서 DDR5. 연속적으로 항상 발표된 이후에 급격한 하락 시세가 보여진 이후에 항상 똑같았습니다. 재고 이슈 터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까지.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 내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보시자. 왜? 매크로적인 부분이 별로 안 좋고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경기가 아직 올라오기보다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더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SK 하이닉스를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 탑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이렇게 조범수 팀장님은 SK 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한미 반도체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이 두 기업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두 분의 팀장님 탑픽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부산 푸얼세.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46,200원에 20%예요. 네, 4만 원대 들어가셨다고요,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네. 최근에 마음고생이 좀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계속 내려가니까 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예. 네, 알겠습니다.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손절 라인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갈 수나 있는 건지.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판넬 들어주시죠.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의견은 손여로 팀장님만 유일하게 긍정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다 아쉽게 부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가망이 없는 건지 지금이라도 좀 탈출을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조금 반등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많이 꼬였는데 계속 연기금이 내다판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퓨얼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올라올 가능성이 이게 바닥이 어디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바닥이 어디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것이 지금 시장이 좋아졌을 때 과연 왕따를 안 당하고 소외를 안 당하고 이게 같이 올라와 줄 수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소외받아 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부정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기관은 계속 내다 팔았어요. 외국은 계속 내다 팔았어요. 과연 기관하고 외국인 갑자기 급하게 수급을 해줄까요? 급하게 이제 이 모멘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멘텀이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몰릴까요? 그거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출연하신 분들이 좀 부정적이라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다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차라리 이 비슷한 쪽에 정말 소외받지 않고 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건 어떨까 지금 좀 권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BH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BHI는 지금 최근에 이제 빈살만이
이제 네옴시티가 그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최첨단화된 도시를 꾸미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린 수소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기사도 나갔고. 거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어디냐면 BHI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손에 난 거를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찌 보면 그 BHI가 이 네옴시티와 딱 연동되는 순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BHI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적도 좋을 뿐더러 지금 원전 관련돼 있기도 하고 열병합 발전소 관련돼 있기도 하고 수소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게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수주도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BHI를 들어가시면 지금 손에 충분히 만회하고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소외받는 것보다는 이쪽에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뭐 반등의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럼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여로 팀장님이 그래도 유일하게 긍정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추천자님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좀 위로를 드리려고 긍정을 들었고요. 일단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 좀 지났다. 이제 냉철하게 이 종목을 진단하고 이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그 뒤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두산 퓨얼셀이 좀 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연간 실적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할 위기였다라고 하면 부정을 들었겠지만 이미 시세가 나올 대로 나왔고 이제 대표님께서 매도 물량이 나올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냉철하게 내 종목의 현 주소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연료전지랑 신재생 관련인데 어떤 신재생 관련해서는 악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건설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떤 이런 투자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오지 않는 부분. 근데 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은 발행했는데 이런 소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채권 이자가 쌓이는 부분. 그러므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 지연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투심을 전반적으로 좀 악화시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할 거긴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위축이 될 것인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뉴스를 찾아보면은 연료 전지 공급 계약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심이 안 좋은 매크로 변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에 더 크게 반영을 하는 거고 두산 퓨얼셀이 그렇다고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위치에서 두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맥점 잡고 반등을 하는 종목인데 이미 시세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종목을 단칼에 쳐버릴 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혹시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제 지지율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이런 지연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두산 퓨얼셀이 그나마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평가 손실이 줄어들 때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 중기적인 저항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 줄이면서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주이니만큼 미국의 대선 관련된 모멘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다라는 그런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650원에 비중이 8%인 줄 알았는데 10%거든요. 비중이 10% 정도 되시고요. 정고점 가기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그거 17,000원인 때인가 18,000원대에서 한 22,000원인가 2,000원에서 나왔거든요. 한번 수익 보고 나왔는데 또 한번 조정 주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네요. 계속 무슨 흐름이 계속 빠져버리니까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 차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보내줘야 될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여러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세 분이 긍정인가요? 조범수 팀장님은 중립이신가요? 네.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님만 부정입니다. 우리 청년님 아마 수익을 한번 내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애정이 있으신 종목일 것 같은데 부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걸까요? 네, 사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기업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사실 나쁠 거는 없습니다. 뭐 이제 소재 기업으로서 지금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 부분에서 실적이 좀 올라오면서 계속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밸류를 받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연봉을 한번 보시면은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5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 2차 전지 랠리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황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 이슈로 계속적인 상승, 강한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장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 투심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수그러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실적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화 리튬에 대한 특허, 물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실체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6,000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역배열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여유를 좀 가지고 나중에 좀 더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은 꼭 실적을 지금 시점에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긍정 의견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리 청년님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는 문자 상담도 한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16님께서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계세요. 지금 41만 7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좀 높으십니다. 25%라고 하시네요. 포스코 그룹 쪽을 나름 유망 있는 기업으로 좀 많이 꼽히고 있었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2차 전지주들이 자꾸 조정이 나오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손유로 팀장님은 벌써부터 긍정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네 분 모두 올긍정 남겨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바로 들어주셨던 우리 손유로 팀장님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긍정 의견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41만 7천 원이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 보유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뭐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2차 전지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보유 기간은 길어질지언정 결코 손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데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어떤 뭐 리튬이랑 양극재를 얼마나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이제 지금 규모로 이제 시장이 이제 8배, 캐팔 8배 증가한다고 했을 때
8배 무조건 이게 8배 무조건 생산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시장의 매크로 변수 악화가 되면서 소비자들 주머니가 얇아지면은 판매량이 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그다음 테슬라의 실적, 인도 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엠을 뭐 8년, 2030년까지 들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2030년까지 들고 가신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이 사실 기술적으로 바닥을 잡아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투심이 반영된 거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는 살짝 힘들겠지만 4분기부터는 전기차의 소비가 다시 개선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옵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소비자 이제 투자분 마음이고 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맹신은 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내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크로 변수에 흔들리더라도 뭐 반기, 연간 기준 쓸 때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단기적인 수급은 뭐 포스코 퓨처엠 이제 보유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비중이 25%니까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지만 뭐 내가 뭐 3개월 난 포스코 퓨처엠 3개월 안에 청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뭐 38만 원이나 뭐 40만 원 이 정도에서 뭐 종목 스위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포스코 퓨처엠을 6개월, 1년, 뭐 3년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 44만 원에서 45만 원에서 뭐 비중 한 12%, 13%까지 줄이신 다음에 뭐 4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서 뭐 전량 분할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2차 전지 어떤 섹터가 바닥을 다지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되시면은 조금 더 빨리 꺼내고 종목 스위칭 하셔도 좋다. 뭐 뉴스랑 업황 개선되는 부분 체크하면서 매매하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분 모두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희망 가지시고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은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